활용에 넓이가 처음에 나오는데 사실은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을 하는 이유가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요 기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왜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를 쓰게 됐는지도 이야기했죠. 이거 왜 이런 기호가 넓이를 나타내는 거였냐면 x축에 이게 y는 fx라고 보고 여기를 x는 a 여기 x는 b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요 사이 어딘가에 x가 있고 요렇게 생긴 게 fx니까 결국 요 녀석이 세로 길이 fx가 세로 길이 dx가 가로 길이 그랬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누가 돼?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 직사각형에 x가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요 직사각형들이니까 요 녀석 또 요 녀석 또 요 녀석 이런 애들을 막 다 더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직사각형들을 다 더할 거야 라는 의미였다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 누가 되는 거다? 이 X축 위에 fx랑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되더라. 우리 넓이니까 보통 s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fx가 x축 위에 있으면 지금처럼 계산하시면 되는데 정적분 해봐서 알지만 정적분의 값이 항상 양수로만 나오는 건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밑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x는 a, x는 b가 이렇게 껴있으면 이때는 넓이를 구할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여기 가운데 어디에 x가 있다고 봤을 때 fx의 값이 음수가 나온다고요? 좌표니까. 그래서 이거 음수랑 양수 곱해서 더할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실제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 x축 밑에 있으면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다시 달아야 돼. 마이너스를 떼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정적분, 부정적분 다 성질에 보면 이거 나오죠. 결국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실수배 하는 거거든. 요 녀석은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좀 옆에 쓸까?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피적분 함수가 약간 달라졌죠. 뭐 한 거야? fx가 이거거든요. 마이너스 fx야. 뭐 한 거야? 야, 나 몇 분 했어? 벌써 집중력 떨어지는 거야? 아이씨. 에어컨 꺼? 뭐 한 거야? x축 대칭. fx가 마이너스 fx가 됐다는 건 이게 fx였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fx라고요. 그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난 밑에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지만 이건 그냥 정적분하면 음의 값이 나올 거니까 어쩔 거다. 밑에 있는 거 위로 접어 올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정적분을 할 거다. 마이너스 fx를 가지고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될 거잖아.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랑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x축 위에 건 그냥 적분하면 돼. x축 밑에 있는 건 위로 올려가지고 적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왜? 별로야? 괜찮죠? 어려워? 요만큼 했는데? 오늘 칠판 한 3바닥 좀 쓸 거예요. 2개 정도? 아무튼 다시 x축 위에 있는 건 정적분을 하면 그 정적분 값이 넓이랑 똑같아. x축 밑에 있는 건 정적분을 하면 음의 값이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를 떼내야 넓이가 돼. 애초에 정적분의 값 자체는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x축 밑에 있는 거든 위에 있는 거든 넓이가 돼요, 당연히. 그런데 위에 건 양수니까 그냥 넓이라고 할 거지만 밑에 건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떼야 넓이가 된다고. 넓이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정적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양수로 만든다는 건 사실상 뭘 하는 거와 똑같냐면 x축 밑에 있던 녀석을 위로 올려가지고 x축 위로 올려놓고 정적분을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라고. 적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나 마이너스를 붙이고 정적분 하는 거나 값은 똑같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넓이가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넓이는 x축 위에만 계속 있던가 x축 밑에만 계속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섞여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요게 y는 fx라고 보고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y는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둘러싸여진 부분. 지금 보니까 둘러싸여진 부분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여기도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s1, 이 부분의 넓이를 s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s1은 넓이 어떻게 구할 거라고?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그냥 구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 구간에서는 계속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럼 s2는 어때? 얘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 마이너스 붙여야죠. 왜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x축 밑에 있으니까. 요 구간에선 fx 곡선이 x축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하면 음수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까 말로 나오기를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건 실제로는 s1이랑 s2 더하세요 그 얘기랑 똑같고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생겼다고?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마이너스 fx dx를 더하세요랑 똑같다고요. 이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어서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그래서 얘를 구하자면 이렇게 구할 건데 써놓고 나서 보면 적분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고 베타에서부터 감마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적분 함수가 둘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fx고 하나는 마이너스 fx고 피적분 함수가 둘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 없어. 어차피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근데 식을 표현할 때 식을 쓸 때 이렇게는 쓸 수 있거든요. fx는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원래 x축 위에 있었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적분하는 거고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x축 밑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 구간에선 원래 x축 위에 있었으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고 요 구간에선 x축 밑에 있었으니까 위로 접어 올리는 거다 그 얘기야. 그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x축 위에 있는 거 내비두고 밑에 있는 건 접어 올렸다고요. 뭐 한 거야? 뭘 한 것처럼 보인다? 아 오늘 이러기로 한 거야? 뭘 한 것처럼 보인다? 절대값을 씌운 것처럼 보인다. 원래 위에 있는 건 그냥 내비두고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린 거니까 마치 fx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한 줄 써보면 이런 건데 이거 흰색 쓸 거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 녀석도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하면 되지. 원래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원래 똑같잖아요. 그리고 베타에서부터 감마도 fx를 결국 끌어올리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아.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피적분 함수가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절대값 fx라고. 즉 이렇게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절대값 fx 요 녀석 요 피적분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건 다 x축 위에 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한 번에 정적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근데 문제는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거 없었다고요.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 들어있으면 우리 적분 어떻게 했는데 구간별로 나눠서 1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 x-2 dx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거 계산 어떻게 했다고. 2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했잖아요.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서 했다고. 절대값 들어있는 적분은 어쩔 수 없이 구간 나눠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fx 그래프 요 따위로 생겼어. 절대값 fx 적분하래. 그래 봤자 어떻게 할 거라고.
구간별로 다 잘라서, 즉 fx가 0이 되는 순간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구간을 다 나눠서 따로따로 정적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따로따로 정적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요 녀석 실제로는 이렇게 써 있지만 계산은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근데 기호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그럼 넓이 구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인지를 좀 하시면 되고요. 책에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 있는데 요령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만약에 계속 x축 위에만 있거나 계속 x축 밑에만 있는 거였으면 그냥 정적분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정적분을 그냥 생으로 했을 때 양수로 나왔으면 위에 있었으니까 양수로 나왔겠지. 그냥 생으로 정적분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럼 밑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근데 얘처럼 섞여 있을 때가 문제거든. 섞여 있을 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친 척 절대값을 깜빡하고 그냥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를 한 방에 해버리는 거야. 절대값 없이. 그냥 해버리면 알파에서부터 베타랑 베타에서부터 감마를 더하는 건데 알파에서부터 베타는 S1이고요. 베타에서부터 감마는 마이너스 S2거든. 그래서 이걸 그냥 생으로 정적분하면 오히려 이렇게 생겨먹은 이상한 값이 나와요. S1에서 S2를 뺀 값이 나온다고. 그냥 정적분을 하면. 위에 있는 넓이에서 밑에 있는 넓이를 뺀 게 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했던 S1 더하기 S2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요. 생뚱맞은 값이. 심지어 위아래 넓이 똑같아 봐. 그럼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값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이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하기 귀찮아서 뺀 것 같아. 이거 기억하면 좋아요.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적분할 건데 요 넓이 구할 때 얘기하는 거야. 이 fx가 만약에 요 구간 안에서 0이 되는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건 그냥 적분하시면 안 돼요. 적분 구간 안에 피적분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적분 구간 안에 피적분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이때 분명히 교차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적분하시면 넓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계산할 때 이 피적분 함수 fx가 0이 되는 순간을 다 찾아가지고 그 구간으로 다 자를 거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를 나눠야 된다는 게 확실하죠. 0 되는 게 알파랑 베타랑 감마니까. 그러고 나서 원래는 각자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일단 정적분을 따로따로 해볼 거라는 거야. 0이 되는 구간별로 다 잘라서 일단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볼 거야. 하고 나서 보면 정적분을 해서 양수였으면 아, 요 구간에선 x축 위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정적분을 해서 만약에 음수가 나왔으면 아, 이 구간에선 음수였구나, x 밑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별로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시면 요거 가지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이거 당연히 지금 계속 조심해야 될 것만 이야기하는 중인데 당연히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 방에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안 돼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값인 거야. 애초에 정적분을 할 때 구간별로 잘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절대값이 붙어있는 적분은 원래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거야. 구간별로 나눠서 할 건데 구간별로 나눠 놓고 나서 fx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될지 안 달아야 될지는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냥 정적분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구간 안에서는 x축이랑 안 만날 거기 때문에 계속 양수든지 계속 음수든지 정적분 해서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 떼고 해보면 알아 무슨 소린지.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넓이 구하세요 라는 건 결국엔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하세요 이거랑 같은 말인데 얘를 실제로 계산하는 건 구간별로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책에 보시면 책에 봐. 줄을 긋고 갈까요? 말 나온 김에 309페이지입니다.
줄 긋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0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fx가 0 이상이라는 거 표시하시고요. 이 말은 계속해서 x축 위에 있다는 소리가 그림 옆에 그려져 있죠. 이때는 그냥 정적분 하시면 그거 자체가 바로 넓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자 2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fx가 x축 밑에 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그냥 정적분을 하면 안 되고 정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달아야 된다고요. 정적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달아야 하는데 그 말은 실제로 뭐랑 똑같은 거다? 피적분 함수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자 3번 보시면 이제는 S1, S2가 섞여 있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섞여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그때는 S1 더하기 S2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쓰자면 양수인거 음수인거 구간별로 따로따로 할 건데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결국 뭐 하는 거야? 한 방에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자리가 없어서 제가 여기 쓰기 불편해서요. 여기 옆에다가 뭐 메모할 거냐면 얘 어디 가는 거야? 여기 맨 끝에 있죠? 우리 여기다 지금 밑줄 어떻게 그었냐면 어디 갔어? S가 S1 더하기 S2고 얘는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렇게 생겼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야. 여기다 쓰고 싶은데 여기다 쓸까요? 여기 위에 줄에다가 보고 쓰세요. A에서부터 C까지 fx dx 여기다 밑에 쓸게요. 그냥 넓은 데다가 A에서부터 C까지 fx dx 전체에다가 절대값 C에서 B까지 fx dx 전체에다가 절대값. 하지만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전체 절대값은 아닌 거야. 맨 끝에 줄에다 요거 좀 써주세요. 다 썼죠? 그리고 요 밑에 약간 자리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여기다가 요것도 좀 써주세요. 만약에 여기 밑에다 쓰는 거야. 자리 없으게 제가 여기다 쓸게요. 만약에 S1이랑 S2가 같다면 여기 밑에다 쓰세요. 만약에 S1, S2가 같다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0이다. 이 얘기예요. 그냥 A에서 B까지 생으로 적분하면 S1 빼기 S2 그랬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S1, S2가 같으면 정적분해서 0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 이야기는 곧 하겠습니다. 다 됐죠?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줄에 뭐 요거 한 줄 더 나오는데 이거 앞에서 밑줄 그은 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요. 요거. 그래서 설명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인데 이것도 지금 방금 한 거랑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뭐 이거를 fx 얘를 gx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점 찾으셔야 되고요. 요 교점이 알파, 여기 교점이 베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거든요. 그럼 넓이 이것도 S라고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위에 거 GX에서 밑에 거 FX를 빼가지고 적분하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왜 저것이 가능하냐 하면 여기 밑에 X축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다고 봐요. 꼭 밑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밑에 있었다고 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 DX는 요 녀석이에요. 노란색. 그죠? 요게 GX, DX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는 요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되겠죠. 구하려고 하는 건 흰색 빗금이니까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시면 흰색이 될 거잖아요. 그걸 그냥 한 방에 식으로 쓰면 이거인 거잖아. 적분 구간이 둘 다 알파에서 베타니까. 쓰자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 그러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서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우리 아까 했던 절대값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빼셔도 돼요. F에서 G를 빼가지고 정적분을 해봐. 이거 적분하면 양수 나오겠어요? 음수 나오겠어요? 이런 그림이라면 당연히 음수 나오겠죠. F가 밑에 있잖아. 그지? 파란색에서 노란색 빼면 당연히 음수 될 거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면 돼. 그럼 그냥 넓이가 될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랑 다르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값 씌우는 거랑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 절대값의 위치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얘를 fx라고 보고 얘를 gx라고 보고 여기가 s1, 여기가 s2 교점 3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누굴 적분해야 돼? 뭘 적분해야 돼? 어디 봐! 뭘 적분해야 돼? 너지. 졸리대매. 그죠? S1은 위에 게 fx니까 fx에서 gx를 빼서 정적분을 해야 돼요. 그럼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뭘 적분해야 돼요? 너 잠 깰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gx-fx 얘를 적분해야 된다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거니까. 근데 넓이 구할 건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를 계산하기가 생각하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엔 그냥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적분할 건데 누굴 적분하는 거다? fx 빼기 gx의 절대값 씌운 녀석을 적분하는 거와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과정을 생각해보면 얘도 fx 빼기 gx의 절대값 씌운 거고 얘도 fx 빼기 gx의 절대값 씌운 거야. 근데 gx가 더 크니까 절대값이 풀려 나오면서 이렇게 풀려 나온 거라고요. 한 주 생략한 게 너무 좀 그런가? 알파에서부터 베타도 절대값 fx 빼기 gx 이렇게로 식을 바꿀 수 있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베타에서부터 감마도 절대값 fx 빼기 gx라고 쓸 수 있다고. 그죠? 요 구간에서는 원래 f가 더 크니까 그냥 나올 거고 요 구간에서는 g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얘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어쩌다고 피적분 함수가 둘이 똑같다고. 절대값 f 빼기 g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 이렇게 쓸 거고 계산은 어떻게 할 거다?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도 fx 빼기 gx로 계산하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도 일단 fx 빼기 gx로 계산을 할 건데 하고 나서 각자 절대값을 씌우면 알아서 넓이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거 구간별로 다 자른다는 의미예요. 절대값이 0이 되는 구간으로 다 잘라서 따로 정적분을 하는 거야. 해서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해서 뭐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냥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식으로도 그래서 가서 보시면 313페이지에 그 312페이지에 보시면 책 봐. 312페이지에 보시면 뭐 설명 많이 나와 있어요. 몸에 좋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313쪽 바이블 포인트 그 안에 있는 것만 표시 좀 할게요. 바이블 포인트 안에 세 번째 줄에 식 나와 있죠? 그 식만 밑줄 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쓸까요? 그리고 몇 가지 보충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우리 아까 이렇게 곡선 위아래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부분 했을 때 S1이랑 S2의 넓이가 똑같으면 어쩌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얘가 F, 얘가 G. 만약에 S1이랑 S2가 둘이 같아. 그렇다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빼기 gx dx. 얘는 0의 값을 가져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는 f가 위에 있고 하나는 f가 밑에 있는데 그냥 f 빼기 g를 통째로 정적분을 하면 원래는 s1 빼기 s2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같다면 이거 계산한 결과 얼마일 거다? 0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되죠? 네, 이것의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두 개 있어요. 그 두 개의 그림은 외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3차 함수 곡선에 못생겼네. 3차 곡선에 여기 극대점, 여기 극소점이에요. 극대. 이거는 그냥 이거랑 상관없는 건데. 극대, 극소가 있고요. 극대와 극소의 딱 가운데 대칭이 되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이에요. 요거 3차 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요. 요 점 이야기를 언제 한번 한 적 있나 싶은데 요 점도 이름이 있거든요. 요 점의 이름은 뭐냐면 변곡점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미적분에 가면 나와요. 수투에는 안 배우는데 그냥 뭐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의 변곡점이 있고요. 모든 3차 곡선은 항상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원래 변곡점의 정의는 뭐냐면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 혹은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게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에요. 근데 3차는 항상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극점이 없는 이렇게 생긴 3차도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다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든요. 여기가 딱 변곡점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180도 돌리면 딱 겹쳐요. 대칭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3차는 이제 뭐 편한 게 극대극소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건데 모든 3차 곡선은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여기다 뭐 할 거냐면 내가 요 변곡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그어볼 거예요. 꼭 X축이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하나 그어보면 요 직선도 요 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직선 자체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면 3차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있을 텐데 당연히 쟤네 둘도 대칭이겠죠. 즉 완전히 그림이 겹칠 거다 그런 이야기야. 넓이가 똑같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건데 만약에 그 직선이 변곡점을 지나간다면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겠구나 그런 소리이기도 해요. 아무튼 요 점을 지나간다면 위에 부분 밑에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거다. 근데 그러면 요 점을 구해가지고 대입해 볼 거냐? 그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볼 거야. 어쨌든 이 그림 전체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교점 X좌표 3개를 살펴보면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 감마는 무슨 수열? 무슨 수열? 자지마. 무슨 수열? 어쩌지? 무슨 수열? 알파, 베타, 감마 똑같이 떨어져 있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차이가 똑같다고요. 너무 어려운 소리야? 막 토할 것 같아? 대학 가자 얘들아. 정신 차려. 뺨 쳐. 빨리. 더 세게 쳐. 요 점에 대해서 이 그림 자체가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 3개를 살펴보면 간격이 똑같이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교점 X좌표 3개를 찾았는데 이 교점 X좌표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렇다면 윗부분 아랫부분의 넓이가 똑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교점의 X좌표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즉 가운데 있는 녀석이 등차 중앙이래. 그렇다면 이 점이 변곡점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을 조금만 평행이동을 좀 시켜보잖아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죠. 얘는 약간 왼쪽으로 오고요. 얘는 또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요 길이가 당연히 같을 리가 없다고요. 같아질 수 없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 살폈을 때 3개가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등차 중앙이 변곡점이고 윗부분 아랫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한 방에 적분하면 0이 될 거고 혹시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두 번째, 또 저거랑 관련 있는 그림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 두 번째 뭐냐면 또 3차 곡선이에요. 여기 극대, 여기 극소. 언젠가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점이 있다고 그랬죠?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아무도 얘기 안 하기로 한 거야? 몇 대 몇? 2대 1이다. 여기 2대 1 그랬잖아요. 왼쪽으로 극소랑 같아지는 것도 2대 1이었다고요? 요 그림이랑 같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자, 요게 y는 fx라고 보고요. 극대 극소 가지고 뭘 그릴 거냐면 y는 f'x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극대점, 극소점에서 0, 0이 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겨보면 그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첫 번째,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얘를 계산하면 뭐 되죠? 이거 그냥 정적분 계산하면 뭐 돼? 지훈아 말해. 말해야 잠 깨지. 계산하면 뭐 된다고 이거? 뭐 된다고 이거? 아니, 뭐 대학을 못 가면 네 탓이지 내 탓은 아니겠다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부정적 분해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고 뺄 거잖아. 아니 지금까지 산수 엄청 한 게 이거 아니야. 요렇게 생긴 녀석을 실제로 계산하면 누가 된다고? 얘가 된다고. 근데 이걸 그림에서 해석을 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피적분 함수가 f'이야. 이거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 하세요니까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이 부분의 넓이랑 관련이 있겠죠. 물론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의 값을 가지긴 하겠지. 이 부분의 넓이에 마이너스 달린 거가 얘가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f 베타 빼기 f 알파 얘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f에 있는 거잖아. f 베타 어디야? 여기야. 이거 y좌표잖아. f 알파는 어디야? 여기 y좌표라고요. 그러니까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뺐다는 건 얼마큼 내려왔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y좌표 차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f 알파가 더 큰 값이잖아. 극대잖아. 위에 있고 f 베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뺄 거면 음의 값을 가지겠지. 정적분도 음의 값을 가질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y좌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도함수의 정적분의 의미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 차이를 의미하는 거다. 그 소리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내려왔다가 내려온 거랑 똑같은 폭만큼 올라갈 거라며. 그래야 y좌표가 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커지는 건 이 그림에선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써보면 이거라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얘는 뭐다? f 감마에서 f 베타를 빼는 거다. 그 얘기라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고? 여기 넓이, 여기 정적분값.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 얼마나 커졌는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럼 다시 극대 찍고 극소 됐다가 다시 같아질 거야. x좌표의 간격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었다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볼까요? 3차였으니까 미분했어. 요건 2차 되겠죠. 2차 함수에서 x축이랑 만나는 아래쪽 부분이 있어. 요 부분이랑 오른쪽 어딘가에 x축 위에 넓이가 같아지려면 x좌표 얼마큼 더 가면 된다고? 이거의 절반만큼 더 가면 된다고. 2대 1이면 아랫부분, 위에 부분 넓이가 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랑 세트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2차 함수래 fx랑 만나는 게 여기가 1이고 3이야. 여기를 a라고 볼까요? 아랫부분 위에 부분 넓이 같아지려면 a가 얼마면 된다고? 여기 빗금친 부분 여기 빗금친 부분 넓이가 같대. a가 얼마다? 4다 그 얘기라고. 원래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에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하면 0이에요. 이걸로 a를 찾는 거예요. 아랫부분 위에 부분 넓이가 같아. 그러면 아하 인테그랄 1에서부터 a까지 fx dx가 0이야. 이거 가지고 a를 찾아야 되는데 정적분해서 3차 방정식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랫부분이랑 위에 부분이잖아. x축으로 딱 혓바닥 밑에 부분 잘린 거거든요. 얘랑 넓이가 같아지려면 얼마큼 가면 된다고? 이거의 절반만큼 더 가면 된다고. 그 2대 1이라는 비율을 외우고 계시면 아주 편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그림이랑 같이 세트로 외우는 거야. 3차 함수 이거 미분할 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같아지는 거 2대 1인 건지 약간 익숙해졌잖아. 그죠? 물어보면 대답 잘 하잖아. 그 그림에서도 항상 그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2차 함수 가지고 넓이 구할 일이 있으면 요거랑 같이 세트를 기억하시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요거 책에 어디다가 써두시면 이게 자리가 없어서요. 쓸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아예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쪽이야 이거? 요거는 306쪽에다가 쓰세요. 307쪽에 쓸 건 따로 있어요. 거기 10 이렇게 크게 써야 돼 있죠? 여기 자리 넓은 데다 쓰라고. 그 오른쪽 페이지엔 다른 거 써야 돼요. 왼쪽 페이지에 쓰세요. 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공식 몇 가지를 또 써보자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공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교과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집엔 다 나와요. 심지어 기본 정석엔 증명하시오가 기본 문제로 나와요. 아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녀석인데 뭐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랑 x축으로 둘러싸야지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 구할 거니까 당연히 교점부터 찾으셔야 되고 교점, 요점 x좌표를 알파, 요점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넓이 s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정적분하시면 되겠죠. 물론 제가 그림 그린다고 아래로 볼록인 거 그랬지만 위로 볼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딱 씌우셔야 실제로 제대로 된 넓이가 나올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 얘가 0이 될 일은 없잖아요. 2차니까 x축이랑 두 번밖에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야 넓이인데 이 안에서 어차피 구간별로 잘라봤자 이 구간 안에서 잘라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 해놓고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이 피적분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녀석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이거 두 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지만 저 녀석은 아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에서 x축이랑 만나는. 그리고 요거 정적분 하려면 일단 a는 밖으로 쫓아내고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전개를 좀 해야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dx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a는 밖에다 두고 요거부터 3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중간에 한 줄 생략했어요. 이거 대괄호 쳐가지고 부정적분의 알파에서 베타 생략하고 그냥 바로 계산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 전체를 보면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요.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으로 밖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고요. 밖으로 빼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3분의 2분의 여긴 1분의니까
6분의 로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얘는 6분의 로 뽑아냈으니까 2가 앞에 달린 상태로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요. 요 녀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 나갔으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가 남아 있겠죠? 거기 밖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있기 때문에 3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냥 6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것만 다시 좀 살펴보면 알파 제곱이 여기 2 알파 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생겼고,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알파 베타는 여기서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더하기 6 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누가 남냐면 2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아요. 그럼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도 마이너스를 밖으로 던지면 뭐가 돼?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인수분해 해보면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a, b, c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알파 베타에 어떤 숫자가 되든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기억하셔야 될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듬어 보면 이거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인테그랄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6은 원래 양수니까 됐고, 요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넓이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양수로 만들어야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베타를 더 큰 거라고 생각해 보면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고요. 그냥 누구만 남냐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이 여러분이 오늘 외우셔야 될 또 하나의 공식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앞으로 제일 많이 써먹게 될 녀석이에요. 2차 곡선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6은 그냥 다짜고짜 외우는 숫자고요. 눈 떠. a는 최고차항 계수예요. 쓰는 건 이따 쓰세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요 두 근 차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근데 요 과정도 어디 보면 있겠지. 자리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근데 저게 우리가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건 2차 곡선이랑 x축, 딱 x축인 경우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게 아니라 그냥 찌그러져 있는 어떤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요 부분 넓이 구하라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mx 더하기 n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더 흔한 일이거든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히 둘러싸인 거니까 교점부터 찾아야겠죠. 그래서 요 교점의 x좌표를 뭐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해 보면 저 알파랑 베타는 어떻게 구하죠? 방정식 푸는 거잖아.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교점 두 개를 찾았다고 치고 실제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다? 넓이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원래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 건데 뭐 귀찮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뺄 거예요. 둘이 빼가지고 정적분해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시면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 다시 봐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뺀대. 그럼 얘도 근으로 누굴 가지고 있다? 결국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원래 알파랑 베타를 찾을 때 이렇게 찾잖아요. 는 0이라고 해놓고.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이 알파랑 베타를 해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도 복잡해 보이지만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 계산한 결과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의 넓이도 뭐다? 이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결론만 쓸까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2차 곡선 하나만 더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번엔 2차랑 2차로 둘러싸여진 거. ax제곱 bx 더하기 c랑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얘도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고요. 교점부터 찾아야죠. 교점 찾으려면 뭐 해야 돼?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어야 돼. 방정식 풀어서 교점을 찾으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실제 넓이는 뭐다?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원래는 얘가 위에 거니까 여기서 이거 뺄 건데 이거 역시나 니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절대값만 잘 붙이시면 되거든요. 이거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dx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도 이 피적분 함수의 해가 누구냐면 알파랑 베타예요. 그죠?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면 결국 이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이고 절대값 이렇게 씌워야죠. 결국 뭐 하는 거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젠 최고차항이 a 빼기 a 프라임으로 바뀌긴 했지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정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될 거다? 자리가 없네. 결과적으로 밑에 한 줄만 더 쓰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뭐가 될 거다?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a 빼기 a 프라임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뒤에 생긴 모양은 다 똑같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2차 곡선으로 나와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는 다 이거를 풀 거예요. 실제로 정적분을 하지 않고 다 공식 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2차 곡선이랑 직선이야. 그냥 무조건 다 이거예요. 정적분 하고 있으시면 혼자 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차. 3차는 아무 때나 쓰지 않고요. 약간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데 접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랑 얘 넓이 구하세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구하는 겁니다. 정적분을 실제로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고 따로따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 얘처럼 접할 때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밖에 없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인데 그 요점 x좌표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잖아요. 얘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겠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조금 더하면 당연히 잘 것 같아가지고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얘도 물론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거 다 전개해가지고 정적분 해보면 되거든요. 그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 12분의 절대값 a에 얘도 절대값 여기 씌워야죠.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약간 비슷한 듯 조금 다르게 생겼죠. 계산한 결과가 어차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알아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차항의 개수랑 교점 x좌표 하나, 접점 x좌표 하나. 둘 중에 누가 교점이고 접점일지는 몰라요.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하나가 접점, 하나가 교점. 그렇게 생겼으면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2차 할 때 약간 힌트가 됐겠지만 x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접선. 여기가 꼭 위에가 아니라 밑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접선이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 그럼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예요.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라고? 똑같이 구한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접선이기만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접점 x좌표랑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하나가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옛날에 접선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대. 이 곡선 위에 0,f0 5라고 할까요? 0,5에서 그은 접선이 있대요. 얘랑 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들이거든요.
3차 곡선이고요. 접선이래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당연히 이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3차의 접선이면 넓이 구할 때는 항상 이거예요. 그럼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보다 최고창의 개수, 접점의 x좌표,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 그거 세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다나 최고창 개수 얼마예요? 1. 접점 x좌표 얼마래? 0. 그럼 다시 만나는 점 x좌표 뭐예요? 다시 만나는 점 x좌표? 어떻게 찾는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접선할 때 했잖아. 나중에 저기 가서 할 거야 이러면서 얘가 했거든. 이런 이야기도 그때 했어. 나중에 할 거야 라는 소리를 나중에 할 거야 라고. 그 나중이 지금이야. 그러니까 3차 접선할 때 이야기했다고요. 다시 0,5에서 접선을 그을 거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자면 구할 수 있죠. 이거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되거든. y는 7x 더하기 5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걸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왜냐하면 결국엔 다시 만나는 점 찾으려면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풀 텐데 이거 모른다고 치고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나 보지. 는 mx 더하기 n 해놓고 교점 찾을 거라고. 근데 찾아봤자 mn에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 세근의 합이 2인 건 고정되어 있다고요. 안 바뀐다고. 그지? 이거 세 번째 하는 거야. 세 번째 하는 거야. 세근의 합이 2인 건 안 변한다고요. 2인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0이 접점이라며. 여기서 근 접선이라며. 얘가 접점이잖아. 그럼 근이 3개 있는데 접점이니까 중근이라고요. 0 2개가 근이고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이거 다 더해서 얼마라고? 2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얼마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거야. 세근의 합이 2인 건 접선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래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다? 12분의 1에 2-0의 4제곱 이렇게 구할 거다. 답이 3분의 4예요. 그래서 이거 해설에는 어떻게 되어 똑같은 문제가 책에도 있을 텐데 숫자는 다르겠지만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연히 접선 구하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접선이랑 곡선이랑 같다고 두고 방정식을 풀어요. 3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겠죠? 그럼 2라고 찾을 거야. 그 다음 어떻게? 0에서 2까지 이거 빼기 이거를 정적분을 한다고요. 정적분을 막 해서 한 결과가 3분의 4야. 이렇게 결론을 낼 거라는 거야. 그럼 이만큼을 쓰겠지. 대학을 못 가겠지. 점수가 안 나오지. 시간 안에 다 못 풀지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한 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 내가 3학년들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곧 3학년이 되니까 이걸 모르면 대학을 못 가요. 아예. 진짜로. 이 공식을 모르시면 대학을 못 가요. 이걸 모르시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 정도로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거 참 안 돼 지금. 대학을 안 갈 거면 자도 돼. 정적분의 활용의 넓이가 나오지만 실제로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공식에 넣어서 그냥 찾으면 되거든요. 아니 공식을 외우는 게 너무 못하겠는데 어떡하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 연습할 때 문제집 풀 때 공식 써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틀려도 괜찮아. 차라리 틀려야 돼. 지금 틀려봐야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시험장 가서 잠깐만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지금? 약간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풀겠다며 접선 구하고 방정식 풀고 인테그랄 해서 정적분을 하잖아. 그럼 분명히 산수하다 틀릴 거예요. 시험장 가서 산수하면 틀린다고. 그 미친 유리수 막 통분하다 보면 틀릴 거야. 안 그러면 좋겠지만 맞는다 쳐도 남들 2초 3초 만에 푸는 거 혼자 2분 3분 걸리고 있으면 그게 점수가 나오겠냐고. 당연히 안 나오지.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집 풀 때 최대한 잔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공식에 넣어서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다고요. 응, 틀려도 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알면 되잖아. 썼는데 왜 안 되나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지. 야, 이 호절 왜? 그래도 알아야지. 욕을 먹는 거 먹는 거고. 그렇게라도 해야 시험장에 가서 쓴다고. 수능 보러 가서 쓰고. 그게 알아야 돼. 자면 안 돼. 다. 그래서 이 녀석은 3차에 접선 나오면 무조건 이걸로 푸는 거고요.
접선 구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인테그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학교에서 새끼 문제 같은 걸로 낼 수 있겠죠. 서술형에. 여기 주고 1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번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3번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접선도 구해야죠. 3차 방정식 풀어야죠. 인테그랄로 넓이 구해야죠. 근데 객관식으로 나왔어. 이렇게. 혹은 단답형으로 나왔어. 그럼 바로 그냥 가는 거지. 근과 계소의 관계로. 오케이?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갑시다. 제발. 이따 RPM에 문제 하나 볼게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4차 함수 곡선도 있어서 4차까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 4차도요. 여기 어딘가에 삼중근 되는 거 있거든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개 있었어? 4가지.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뿅뿅뿅뿅.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좌우로 대칭인 거 하나. 이렇게 4가지였다고요. 그 중에 요 녀석 있죠. 여기가 약간 삼중근 되는 데거든요. 이렇게. 교점이 2개인데 얘는 그냥 관통하는 거고요. 얘는 접하면서 교차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데 요 그림을 약간 찌그러뜨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접하는 거긴 한데 교차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확 뚫고 나가버리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인데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생긴 거야.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결론이 이거니까 그냥 외우세요. 얘는. 그 다음 4차 또 하나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번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도 접점이고 여기도 접점이야. 두 군데가 다 접점인 경우. 요 부분의 넓이고요.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3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씩을 외우시면 돼요. 빨간색 밑줄 그는 거. 사실 4차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3학년들 뭐 이렇게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면 1년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녀석은 아닌데 이걸 왜 알려줬냐면 앞에 있는 애들이랑 다 비슷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트로 외우라고 한꺼번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봐봐.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는 식 4개 좀 떨어져 있지만 보면 절대값 A 다 똑같죠. 최고차항 계수는 다 똑같이 절대값 A로 들어가야 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점이 2개만 있는 경우에만 쓰는 거다라는 거야. 3차도 하나가 접점이어야 되고요. 4차도 삼중근의 하나든지 중근의 중근이어야 돼. 이런 경우에만 쓰는 거야. 교점이 더 많으면 못 써요. 그땐 그냥 생으로 정적분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 똑같고요. 지수 살펴보면 2차 곡선이니까 3차인 거고 3차 곡선이니까 4차인 거고 4차 곡선이니까 5제곱 되어 있는 거야. 정적분 하는 거니까 지수가 하나씩 늘어날 거잖아요. 넓이를 구한다는 건. 그지? 그러니까 2차 곡선이니까 3제곱이구나. 3차니까 4제곱이고 4차니까 5제곱이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기억해야 될 거 분모거든요. 이제 6분의 1, 요거 12분의 1, 요거 20분의 1, 30분의 1. 뭐 사실상 거의 다짜고짜 외우는 거긴 한데 2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조합이에요.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봤을까?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그 다음 뭐냐면 42분의 1이에요. 뭔지 모르겠어? 아니야? 몰라? 눈치챘어? 뭐라고? 그러니까요. 그 규칙으로 외우는 거야. 이거 어디서 봤어? 수학 1 대단원 3단원 뭐죠? 수열. 그 안에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수열의 합에 보면 이거 나와요. 분수할 때 나온다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다 더하세요. 그러면 부분부수로 쪼개서 가운데 막 지워지고 하는 거잖아. 그런 게 있었단다 얘들아. 아무튼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2차, 3차, 4차 두 개인데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썼던 페이지 옆에 빈칸 있죠? 거기에다가 요것만 쓰자고요. 이 중간 과정을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써봤자 복잡하니까 그림이랑 식만 좀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랑 요 식이랑 연결해서 같이 하나 써두시고 또 요 그림이랑 어디 갔냐? 요 그림이랑 연결해서 하나 써두시고 또 3차 이걸 할까요? 요 그림이랑 요 식이랑 연결해서 하나 써두시고 4차는 그냥 그대로 다 쓰면 되겠죠. 요거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식이에요. 순서대로 잘 써두세요. 시간에는 넓이 중에서 참고로 그 책에 314페이지 바이블 314페이지에 보시면 안 펴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314페이지에 보시면 요 공식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2차 곡선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앞에 보시면 문제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개념 넓히기에 보시면 저거 정적분한 게 왜 저렇게 되는지 증명하시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2차 곡선 이야기만 나오는데 3차나 4차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라고 했던 거니까 밑줄 그을 건 따로 없고 그 공식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그 뒤부터는 바로 예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역함수 이야기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예제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PM 가지고 넓이 부분 공식에다 넣어서 어떻게든 구하려고 연습하세요.